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이번 주엔 167권의 신간을 살펴보았고 그중 15권의 책을 선별하였습니다. 첫 번째 도서는 다시 역사의 쓸모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 그 답을 역사의 지혜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대표 역사 커뮤니케이터 최태성의 새로운 책 다시 역사의 쓸모가 바로 그 답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역사의 쓸모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최태성이 한층 더 깊어진 통찰과 풍부한 경험을 담아낸 두 번째 책 다시 역사의 쓸모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책은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을 제시하며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역사적 가치를 전달합니다. 최태성은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현대의 고민과 함께 엮어 독자들에게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매천 황현의 이야기를 통해 혼란한 세상에서 나의 존엄을 지키며 사는 법을, 안창호의 오렌지 1화를 통해서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시 역사의 쓸모는 역사적 사건을 통찰력 있게 해석하여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가르침으로 전한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 지식 전달을 넘어 사랑, 신뢰, 포미 등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되새기게 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합리적이고 품위 있는 선택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로운 생각들을 만나보세요. 합리적이고 품위 있는 선택을 위한 20가지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마인드박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환경과 의견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나요? 김익환 교수의 신작 마인드박스는 우리가 인생의 중심을 잡고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이자 10만부 베스트셀러 거인의 노트의 저자였던 김 교수는 이번 책에서 생각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주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마인드박스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강력한 사고력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기 힘들 때, 시간에 쫓겨 허덕일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해 방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외부의 조언이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인생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익환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나는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가? 등 인생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을 던지며 생각의 틀을 만들어줄 마인드박스의 구체적인 활용법을 설명합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반드시 읽어봐야 할 최고의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인드박스를 만들어 생각의 힘을 길러보세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서는 엔비디아 웨이입니다. 미래의 기술 리더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를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라고 평가하고 뉴욕타임스는 어떤 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AI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으로 엔비디아를 찬양합니다. 이 책은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한 엔비디아의 놀라운 여정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1993년 설립된 엔비디아는 처음엔 그래픽 카드 제조업체로 시작했지만 급격한 기술적 혁신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AI 가속기 시장에서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엔비디아의 비약적인 성장 배경, CEO 젠슨 황의 창업 스토리, 그리고 AI 산업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능하게 한 경제적 해자 등을 다루며 풍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특히 최근 현재 테크업계에 반 엔비디아 연합들의 움직임과 이러한 변화가 미래의 반도체 및 엔비디아 투자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합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급성장을 견인한 데이터 센터 산업과 AI, 파운드리를 통한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화까지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미래의 비전 역시 함께 살펴봅니다. 이 책을 통해 제공되는 엔비디아의 성장, 비밀과 엔비디아 웨이는 향후 반도체 시장과 AI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조직 문화를 이해하며 향후 투자 전략까지 잡아볼 수 있는 이 책은 미래의 기술, 트렌드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필독서입니다. 네 번째 도서는 마음을 맡기는 보관가게 2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베개 내 보관해주는 특별한 가게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물건을 맡기고 싶은가요? 일본 서점가를 뜨겁게 달군 화제의 힐링 소설 마음을 맡기는 보관가게가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에서 독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매력적인 주인공들과 그들의 사연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따뜻한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마음을 맡기는 보관가게 2는 한 권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주인공 도오루의 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보관가게를 열기까지의 과정이 감동적으로 그려집니다. 도오루가 어떤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의 사연을 치유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마치나 자신이 그 특별한 가게의 손님이 된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건에도 과거가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등장하는 각각의 물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20년 된 오르골 좌식 책상, 뿐,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이 저마다의 다채로운 인생사를 반추하며 이 소설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저 물건으로 볼 수 없는 소중한 기억과 추억,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위로와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길에서 좌절과 희망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맡기는 보관가게. 이는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꿈을 향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꿈이 선명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힘과 용기를 이 책 속에서 발견해보세요. 5번째 도서는 내가 있어요입니다. 아기의 첫걸음을 함께 손잡고 세상의 무한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있어요는 그런 순간을 아름답게 담아낸 아기 그림책입니다. 김효은 작가의 정성 어린 손길로 완성된 이 책은 아기가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양면 아코디언 보드북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은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점점 확장되는 아기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책 속에는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과 함께 아기에게 신기하게 다가오는 자연물과 다양한 사물이 등장합니다. 과슈로 그린 후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해 완성된 그림들은 다채로운 색감과 결을 살려 독자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또 한해 구름, 새, 나뭇잎과 같은 소중한 단어들을 처음으로 배우는 아기들에게 이 책은 귀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6번째 도서는 별별 궁금증 어린이 성교육입니다. 아이에게 환절기에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성교육,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성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풀어가며 건강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책. 별별 궁금증 어린이 성교육이 바로 그 답입니다.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다양한 성 관련 질문들을 만화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경험하는 상황들, 혹은 엄마가 마트에서 생리대를 사는 모습을 통해 생겨난 궁금증을 또래 친구와의 대화로 풀어가며 다양한 관점에서 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일기, 편지, 설명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된 이 책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50만 부모가 선택한 아이들 나라와 156만 유튜버, 사물공이 잡학지식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최신 미디어 콘텐츠만큼 신선하고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성교육기관 푸른아우성이 추천하는 이 책은 20여 년간의 상담과 강연, 데이터로 다듬어진 어린이 성교육 가이드입니다. 올바른 성지식과 균형 잡힌 성의식을 통해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을 자극적이고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배울 수 있는 첫걸음, 이 책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7번째 도서는 오픈 열린 마음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하루 일과 속에서 소란과 혼란을 느끼나요? 계속해서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이나 마주치기 싫은 뉴스에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점점 다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최신작은 그런 고단한 현대인의 삶을 직시하며 열린 마음을 되찾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책은 디지털 중독과 양극화라는 현대인이 직면한 두 가지 큰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열린 명상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디지털 중독과 양극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실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만한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실천 가이드를 제공하며 평화로운 수련원을 떠나 일상 속에서 열림을 실천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특히 바쁜 일상에서도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며 독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절제나 단절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주는 열림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란하고 산만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은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열림이 가져올 삶의 놀라움과 가능성을 체험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보세요. 8번째 도서는 세계 너머의 세계입니다. 의식은 과연 무엇이며 이를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흥미가 있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해 쓰여졌다. 현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한 마지막 미지의 영역, 의식에 관한 신비와 논쟁을 이 책에서 만나볼 수 있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의식을 탐구하며 세계의 석학들이 벌인 열띤 논쟁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갈릴레이의 과학혁명 이후 내재적 관점이 배제되었고 결과적으로 과학이 의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겪었다는 역사적 배경을 탐구한다. 특히 거울 뉴런의 발견과 그 후의 논쟁들을 통해 신경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우리가 왜 의식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의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자극한다. 저자는 의식 연구를 통해 진화된 뇌가 설정한 목표를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과학이 단순히 뇌의 물리적 구조만을 탐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의식의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를 통합하려는 현대의식 연구의 과제를 냉정하게 진단하며 과연 과학이 의식의 본질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의식 과학의 최전선에서 이루어진 연구들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이 책은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의식 연구의 흥미로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뇌와 마음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9번째 도서는 이름 없는 여자의 8가지 인생입니다. 한 요양원의 치매 환자 구역에 흙을 먹는 걸로 악명 높은 노인 묵할머니가 입원해 있다. 묵할머니는 요양사에게 부고를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는 8단어를 들려준다. 노예, 탈출 전문가, 살인자, 테러리스트, 스파이, 연인, 어머니. 요양사가 8개가 아닌 7개뿐이라고 되묻자 묵할머니는 비어있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긴 이야기를 시작한다. 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서 북한 사람으로 살았고 이제 남한 사람으로 죽어가고 있지. 묵할머니는 살면서 가졌던 3개의 국적과 살아남기 위해 바꿔야 했던 8가지 정체에 관해 고백한다. 일제강점기 평양 근처의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일상적인 폭행을 견디며 지낸다. 영어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려 눈을 멀게 만든다. 묵할머니는 어머니의 눈을 고쳐주겠다는 말에 속아 인도네시아 스마랑의 위안소로 끌려간다. 미군의 개입으로 탈출했지만 이내 한국전쟁이 터진다. 티끌없는 집들이 있는 곳이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쟁고아들의 종착지인 부산으로 가서 미군 부대 근처 낙검자 수용소인 멍키하우스에서 일하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10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어느 날 돌아와 일본어의 영어까지 유창하게 하는 묵 할머니의 모습을 본 누군가가 국가에 신고한다. 묵 할머니의 국가 38선 이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묵 할머니를 남한의 공작원으로 파견한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분단된 두 나라의 이념 갈등삼이 사치였던 어두운 시대 피해자로 기록되기를 거부했던 한 여성의 타오르는 인생 최고령 탈북자 중 한 명인 저자의 이모 할머니 고 김병년님의 인생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된 이름 없는 여자의 8가지 인생은 한해 정서의 발원지인 우리 역사상 가장 아픈 한 세기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꿈만 같았던 해방을 지나 느닷없이 들이닥친 전쟁 분단되어버린 두 나라의 계속되는 이념 갈등 이 소설은 일본군의 거짓말에 속아 끌려간 위안부 여성 생계를 위해 미군 부대 근처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성병 복균자로 지목되어 갇힌 멍키하우스의 여성, 전쟁통에 가족과 생이별하고 떠돌며 겁탈당할 위험에 밤낮으로 노출되었던 여성 등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역사의 변두리로 밀려나며 착취당했던 여성들을 무대에 세운다. 그들은 피해자로 기록되느니 전부 불태워버리기를 선택한다. 소설 속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세상을 속이는 사기꾼이자 살인자가 되고 테러리스트이자 게릴라이며 스파이가 된다. 또한 작고 연약한 소녀가 살아남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미스터리 장르의 문법으로 드러낸다. 소설 속 8개의 챕터는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뒤석인 채로 화자인 나가 누구인지조차 결말에 다다를 즈음이 되어서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마치 주인공의 삶을 이어주었던 트릭스터의 방식처럼 끝없이 다른 사람인 척을 하고 거짓말을 하며 독자들을 목숨건 속임수 게임으로 끌어들인다. 10번째 도서는 고릴라 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을까? 고릴라 재판의 날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고도의 지능을 지닌 고릴라 로즈가 주인공으로 그녀의 시선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이야기가 독자를 사로잡는다. 로즈는 수어를 통해 인간과 소통하며 자신이 속한 동물 사회와 인간 사회의 경계에서 혼란과 동경을 느낀다. 동물원에서 남편 오마리를 잃은 로즈는 인간의 정의를 상대로 법정에 서게 된다. 책은 이 기상천외한 설정 속에서 차별과 편견, 인권의 정의 등 사회적 문제들을 깊이 탐구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로즈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이다. 코코아 하람베 사건을 소재로 고도의 상상력과 철학을 결합한 이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고릴라 재판의 날은 단순히 법정 미스터리나 흥미로운 SF가 아니다. 이 책은 다양성과 존엄성을 상징하며 때로는 감동과 용기, 때로는 웃음과 눈물을 불러일으키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독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로즈의 여정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만약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문학을 찾고 있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 딱 맞는 작품이다. 고릴라 재판의 날을 통해 다채로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해 보기를 권한다. 11번째 도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역입니다. 당신에게 인생의 분기점은 언제인가요? 살면서 한 번쯤 과거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여행을 제안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마오로시 역으로 불리는 신비로운 역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과거의 한순간으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오직 과거에 대한 깊은 후회를 가진 사람들만이 찾아갈 수 있습니다.
책은 5명의 주인공. 첫사랑에게 고백하지 못한 다나카, 대학에 떨어져 방황하는 나오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뮤지션 마야마, 엄마를 잃은 딸린 그리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가스라기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들은 각자 마오로시 역을 통해 과거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돌아가고 선택하지 않았던 삶을 체험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첫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다나카, 동생의 헌신을 알아채고 화해하는 나오코, 계속 노래할 결심을 가지게 되는 마야마, 그리고 엄마를 잃는 교훈을 통해 현실의 소중함을 깨닫는 닌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책은 단순한 과거 여행이 아닌 더는 잡을 수 없는 날들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어땠더라도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현재의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12번째 도서는 돈 밝히는 세계사입니다. 돈과 경제가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알고 있는가? 위기의 역사는 경제와 돈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감정과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하는 책이다. 중앙은행 베테랑 뱅커가 쓴 이 책은 경제가 단순히 수치와 이론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미국 독립전쟁 이후 질투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새로운 국채 발행을 극렬히 반대했고 이는 시장을 크게 변화시켰다. 또한 한국전쟁 직후의 금융시장에서도 탐욕과 질투가 국채 투기를 부추겨 최초의 버블 붕괴를 야기했다. 이 책은 인간의 감정이 경제 흐름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공포와 혐오, 배신과 분노, 슬픔과 비참 등 다양한 감정들이 어떻게 경제사의 굴곡을 만들어왔는지 설명하며 돈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해왔는지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경제사를 통해 돈과 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조명하며 미래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돈과 경제가 인간의 감정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3번째 도서는 우리 집에 치매가 찾아왔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치매에 걸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령화 시대의 초고속 열차에 올라탄 우리에게 치매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세가와 요시아의 책은 바로 이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안전벨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저자는 치매를 경험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생생한 이야기와 5만 건 이상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지식을 결합하여 이 책을 써냈습니다. 치매는 과거의 나를 잊게 만드는 병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질환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겪는 금전적, 육체적, 정신적 난관은 상상 이상이며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책은 치매의 초기부터 말기까지 환자의 변화와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별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환자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처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뤄진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는 간병인의 전략이 이 책에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며 마주하게 될 모든 난관을 대비하고 현명하게 넘기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은 더할 나위 없는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환자를 돌보는 과정이 힘겹더라도 그 속에서 비로소 사랑과 이해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14번째 도서는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하여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고 겪는 감정, 당신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하여는 한 반려견을 사랑하고 떠나보낸 저자가 펫로스를 탐구하며 쓴 책입니다. 저자는 20년 가까이 함께한 반려견 민트를 잃은 후 강렬한 슬픔과 상실감을 겪으며 이 감정을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책은 저자의 깊은 슬픔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정을 통해 펫로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반려동물을 잃고 슬퍼하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던 사회적 시선 역시 이 책에서 다루어지며 슬픔을 묻어두느라 고통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치유를 전합니다. 저자는 펫로스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반려동물과의 행복했던 기억을 온전히 간직하고 슬픔과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했던 만큼 그 슬픔도 마음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그린 이 책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하여는 반려동물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상실에서 오는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보세요. 15번째 도서는 신혼이지만 각방을 씁니다.입니다. 독서 모임에서 아내를 만나 돌잔치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각방을 쓰며 하우체로 대화를 나누는 등 서로를 배우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결혼 생활을 내보임으로써 결혼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자 책을 썼습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결혼하면 고생길로 접어든다고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정해진 틀에 삶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으며 결혼의 본질은 서로 잘 지내는 것이라는 점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느닷없이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쥐뿔도 없이 결혼할 수 있었던 비결, 행복을 끌어당기는 남다른 결혼관이 녹아든 저의 결혼 이야기가 결혼을 가슴에 여미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결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한 사유를 해볼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